미래그룹 계열사 주식 전부를 수증자에게 증여하고 미래그룹의 경영을 맡긴다.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. 그래서 그 수중자가 누굴까? 위의 수증자는 미래 F&B 대표 도도이로 지정한다. 그러면은 상속인들은 받을 게 없죠. 안녕하세요. 상속마스터 정변입니다. 마이 대문? 네, 맞아요. 예, 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상속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 유언장에 그 회장? 그분의 모든 상속재산을 다 도도이 씨한테 준다고 되어 있나요? 그러면 그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그 부동산이랑 그 재산, 그 도도이한테 주기로 한 재산 외에 나머지 재산이 있습니까? 그렇진 않은 걸로 보입니다. 그래요? 그러면은 상속인들은 받을 게 없죠. 모든 재산을 다 그렇게 복지재단과 도도이에게 이렇게 유증하는 걸로 유언을 했으니까 유언장에 표시된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면 당연히 상속인들은 받을 게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부분은 이제 회사법상의 좀 이슈인데요. 회사의 경영은 대표이사가 담당해서 하잖아요. 근데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이 돼야 됩니다. 그리고 이사로 선임된 후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이 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주주총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결의 이 두 개가 다 필요한데 물론 이제 주천수옥 회장이라는 분의 지분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그 주주총회에서 지분율이 선임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겠죠. 다른 주주들이 유증을 받은 그 사람이 대표로 되는 걸 반대한다면 이사로 선임될 수 없으니까 유언은 그렇게 써도 회사 경영을 할 수가 없겠죠. 결국은 주천수옥 회장이라는 분이 갖고 있었던 그리고 그게 유증이 된 그 지분이 몇 프로냐, 지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충분히 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지분율이라 하면 이사로 선임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그 이사들 있죠. 그 이사들을 자기가 해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이사들은 당연히 그 유증을 받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통과되고 그러겠죠. 그래서 결론은 유증을 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우호 지분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. 그 유증의 성격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유언의 성격을. 유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하나는 포괄 유증이 있고 또 하나는 특정 유증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포괄 유증이라는 거는 사실상 상속재산에 뭐 어떤 구체적으로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상속재산 전체 또는 상속재산 중에 몇 분의 몇을 누구에게 증여한다. 이러면 포괄 유증이에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이건 누구에게 준다 하면 그 특정 유증이라고 하거든요. 이게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포괄 유증은 상속인하고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승인이나 포기를 하더라도 법원에다가 승인이나 뭐 포기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사안에서는 주식이랑 그런 뭐 전환사채 뭐 이런 거를 특정을 했기 때문에 포괄 유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정 유증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승인이나 포기는 딱히 방식이 있는 게 아니고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가 있다면 유언 집행자에게 유언 집행자가 없다면 상속인들에게 이 주식하고 전환사채 이런 거 안 받을래.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그걸로 포기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그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. 근데 다만 이 경우에도 유언을 한 사람이 다른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러면 상속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. 그거는 문구를 정확히 봐야겠지만 그 취지가 그 계열사 대표가 유증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에 기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설사 혼인신고하고 별도로 유증을 포기할 경우에 재단으로 간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논외의 주제이긴 한데 이걸 복지재단에다가 다 주식을 증여를 하게 되면 이게 복지재단에서 증여세를 내야 돼요. 왜냐하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 총수의 5% 이상을 갖게 되면은요 증여세를 내거든요. 원래 이런 그 공익법인에다가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안 냅니다. 근데
하도 이걸 가지고 탈세를 많이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재산을 공익법인에다가 다 이제 증여해서 공익법인 소유로 만들었고 2단계에서 증여세 안 나가잖아요. 근데 그 공익법인에다가도 주식을 같이 증여해버리면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된 사람은 이 회사의 경영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탈세 문제가 발생하니까 의결권 있는 발행주 총수의 5% 이상을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를 또 매기게 돼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마이 데몬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상속 문제를 알아봤는데요. 여기에도 많은 상속법상의 쟁점이 있더라고요. 나름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드라마를 보시면서 아, 저거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. 이렇게 이해가 되면 좀 더 드라마에 한층 더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들의 좋아요,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상속마스터 정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